이런 식으로는 없잖아요. 제가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푸르미 아빠가 솔직히 어렸을 때 애들 교육을 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출판사 영업사원이나 하는 말들은 항상 일단 아이들이 어디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주고 그 아이가 눈을 돌아봤을 때 어디에 이제 손이 가는지 그렇게 하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좀 많이 되게 상반된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 방법이 별로 그닥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푸르미 아빠 교육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부모의 시간도 다 뭐 반대로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오로지 희생을 좀 강요하는 면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교수님 강의는 좀 부모의 정서적인 만족을 먼저 추구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행복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좀 나 스스로는 이제 부딪히는 면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같이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참 좋네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 참 잘하셨어요. 이거 또 까먹을 뻔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 두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사람이 임신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주로 임신 초기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 자체가 세포 분열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포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두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의 틈이 벌어져요. 심일 인부가 틈이 벌어진 사이로 DNA의 조각이나 RNA하고 여러 가지 유전체하고 자기가 임신했던 아이의 뉴런이 저 틈 사이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는 여러분들이 임신했던 자녀의 DNA 조각하고 뉴런을 여러분 두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게 애들은 분명히 엄마 아빠가 DNA가 반반씩 섞였는데 이상하게 정서는 엄마를 닮더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후속 유전체가 거의 엄마한테 가요.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자가 정자의 100배입니다. 크기가 태양하고 지구 차이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한 유전체가 난자에 일단 들어있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 수정란이 여기서 분열을 하면서 그 자기 자녀의 세포 조각이 내 뇌로 들어와, 내 간으로, 내 근육으로 막 박혀요. 엄마의 온몸에 자기 자식의 DNA가 있다는 거죠. 두뇌 속에는 뉴런이 있고. 무슨 얘기냐? 엄마와 자녀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엄마가 자기 스스로 즐기는 엄마가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에 몰입하는 엄마가 있고 자식을 감동하는 엄마가 있어요. 결국 장기전에서 집니다. 감동하는 엄마는. 왜? 그 엄마의 두뇌가 몰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몰입 상태가 아닌 게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지죠. 명문대 보내는 데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고 진다라는 거는 행복도라고 보시죠. 행복한 성공, 건강하고. 대학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까 그냥 밥을 떠먹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 아이는 두뇌에서 도파민은 나오는데 지금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말하는 애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적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관리받는 애. 근데 부모가 직접 몰입했고 그것을 본받았던 애는 많은 노력으로 적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시도를 하게 돼요. 몰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놀이의 본질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모든 행위는 놀이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프로냐 아마추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는 아마추어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화가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이거 얼마에 팔지? 그런 화가 상상해 보셨어요? 화가인데 그리면서 붙었지 하나에 100원이나 200원, 300원, 400원 그런 그림 사고 싶어요? 결국 값어치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감독하는 엄마의 모든 행위나 밥을 먹이는 거라든가 학원에 데려가는 픽업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그 화가가 한 터치 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마인드가. 아마추어리즘이 없다는 거죠. 이 삶 자체를 즐기는 엄마 자기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아이의 삶이 축복임을 믿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그러면서 그냥 삶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리즘이거든요. 근데 인풋과 아웃풋을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몰입하는 엄마는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죠. 놓을 줄 아는 여자인 거죠, 한마디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자인 거죠. 자식의 그 미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붙어치 하나에 계산하는 화가인 거예요. 화가로 따지잖아요. 실제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요, 시간이고 뭐고 오로지 그 주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화가니까 알잖아요. 또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가라든가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늘 기대하면서 자식을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식이 하나의 미술 작품이라고 쳤을 때 이상하게 내가 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인터넷에요. 스탕달 신드롬 다 찾아볼래요? 스탕달 신드롬.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아무나 확인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전시장을 갔는데 정말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울리는 그림을 만났을 때 기절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큐레이터라든가 미술평론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런 경향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우리가 고어 그림을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고어의 영혼성이 느껴지거든요. 그 고어가 엄청나게 고뇌했던 그게 붙어치 하나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예민한 사람은 그 그림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기운에, 그림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자기 영혼과 가슴을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기절합니다. 잠시. 그 신드롬이 있어요. 맞나?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명품은 인간을 기절시킵니다. 너무 감동시켜가지고 기절시켜버려요. 인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진짜 내가 작품을 만들어 내 인생에 몰입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 자식이 자기 삶의 로맨스를 간직한 명품으로 키웠어요. 사람끼리 만나자마자 다 감동합니다.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어. 이상하게 내가 얘한테 투자하고 싶어. 이상하게 얘 뽑아주고 싶어. 지방대 나오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얘는 성공을 해. 왜? 내가 진품으로 만들었거든. 진품 명품으로 만들었거든. 자네가 붙어치 하나마다 대가를 바라면서 얘를 키웠어요. 감동이 안 와. 이상하게 이 인간은. 만나자마자 감동이 안 와.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었을 때 결코 여러분의 자식은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게 아이들을요, 멘토링하는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 멘토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찾을 때까지 제가 입으로 떠들면서 찾을게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멘토들. 그러니까 위대한 멘토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미달하잖아요. 거꾸로져요. 성공 못합니다. 그냥 자영업해야 돼요. 조직에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인관계 성공은 못합니다. 그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나오고. 자, 이겁니다. 첫째, 10대 때 에너지. 대학 갈 무렵의 창의성. 대학 시절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의 성실성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의 인간성이에요. 마지막에 그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인간성까지 다 있는데 영혼성이 없어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진짜 명품의 조건은 영혼성이에요. 진짜 아마추어리즘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죠. 근데 엄마 본인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냐면요, 사람이 50살이 사회 경험을 많이 하고 50세가 넘게 되면은 거의 무당이 됩니다. 반무당이 돼요. 인간 반응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분 만에 그 어떤 사람하고 5분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75%가 간파가 된답니다. 그 통계가 왜 나올까요? 50분 얘기해봤더니 내가 5분 얘기했을 때 판단한 거하고 같아. 거의 80% 같은 거야, 얘가. 5분 만에 벌써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그게 영혼성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내가 수능 만점 맞았는데 왜 저 대학을 떨어졌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응? 내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잘랐을까? 뭐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인간성하고 영혼성에서. 여기서 걸려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왜 모를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몸에 젖어버린 거죠. 근데 그 부모도 몰라. 그 부모가 똑같아. 우리 애가 이렇게 완벽한데 왜 회사에서 이러지? 왜 저 교수가 이러지? 찾아가서 따져. 왜 B학점 준 거예요? A학점 줘야지. 부모도 몰라. 왜? 자기도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런 인간이니까. 알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왕따하고 좀 달라요. 왕따하고 좀 다른데 그냥 뭐냐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제가 성공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사고 싶은 그 논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딱 걸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팔리는 줄 아세요? 화가가 가장 팔기 싫은 그림이 가장 먼저 팔려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림을 20개를 그렸는데 그 중에 20개 중에 하나가 갑자기 너무 잘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완전히 무아지경 막 몰입을 해가지고 그림 하나가 너무 좋아. 20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팔기가 싫어요. 왜? 내가 평생 내가 화실을 걸어놓고 싶어. 모든 인간이 그거 먼저 집어. 나 저거 살래. 다 똑같아. 열이면 열. 그거 사고 싶다. 내가 정말 가장 팔기 싫은 거를 사고 싶어 해요. 그 가장 팔기 싫은 그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장 나한테 진실했을 때 나와요. 이게 그 아이들이 대인관계 할 때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 좀 허접한 회사 이런 데 말고 좀 진짜 좀 어느 정도 급이 있는 그 회사라든가 또는 굉장히 어떤 그 몇십억 이상을 투자해주는 어떤 벤처 투자, 창투자의 사장을 만나서 면접을 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 두 가지는 그대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2012년에 하나 창업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면접관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할 때 사업의 아이템이 한 3순위 정도 됩니다.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있어요. 투자자들이 돈을 줄 때, 물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선진국의 경우긴 하지만
그 CEO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게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 해보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왔는데 딱 보니까 3년 내에 망할 것 같아. 근데 얘가 기질이 괜찮아, 기질이. 야, 뭐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얘한테 3억을 투자하고 3년 내에 망하고 그 다음에 5억을 투자하면은 뭐 실패율이 반반이고,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번 더 망했을 때 내가 10억을 한 번 더 투자하면은 얘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업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스펙이 좋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봅니다. 면접 보러 온 아이. 거기서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이 고수들 44단계 1단계 멘토가 나를 이끌어주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명의 멘토를 만나야지 진정한 어떤 자아실현에 자기가 원하는 꿈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때마다 보는 게 이 포인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또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3단계까지는 뭐냐면은 인간성과 영혼성이 없어도 잘 승진한다니까요. 잘 나간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40대 중반에 잘리는, 거기서 좌절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에 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40대에 망해요. 이게 없으면 50대에 망합니다. 50대에 망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40대에 망하는 것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50대에 망하면 그냥 내가 왕년의 말이나 이런 사람 되는 거야. 술 마시면서. 동네 골목 코프집에서 술 마시면서 왕년의 이런 사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